이재명표 노동이사제가 강행된다. 이거 전 대한민국 파멸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자, 노사가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동이사제, 괜찮은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는. 그러니까 노동이사제 자체는요,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장점을 발휘하는 경우가 이제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자와 경영진이 경영상의 책임을 공유하고 성과 또한 공유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사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공존을 위한 모색. 노동이사제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문제는, 보세요. 문제는 이 노동이사제가 어느 때 필요하냐 잘 보면, 노동이사제로 독일 사회, 네덜란드나 독일 등 일명 유럽식 사회조합주의 국가가 이루어낸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자리 나누기, 순환근무 뭐 이런 얘기 같은 건데요. 보면은 급여를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 내가 지금 100만 원 월급 받는데 50만 원으로 내 급여를 줄일게. 서로 급여를 줄여서라도 자르지 말고 고용을 유지하자. 그리고 이 불황을 함께 이겨내면 또다시 호황이 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사제가 강점을 발휘하는 사업 분야가 어떤 거냐면 경기 순환이 있는 대규모 공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선소나 자동차 이런 데처럼 경기 순환,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규모 공장에서 노동이사제가 강점을 보여요. 그러니까 경영진과 노동자가 운명 공동체란 인식을 가지고 경기 순환 국면에서 불황 국면에 대처를 하면서 다 함께 이겨내자라는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이제 불황 과정이나 경기 순환 과정에서 회사가 한계에 몰렸을 때 생존 투쟁이 발생하면 그 회사 파멸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 순환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공장들에서 이게 효과적인 구동을 했다는 건데, 사회조합주의 국가들에서. 그러면서도 또 이런 거예요. 회사가 불황이에요. 불황인데 그럴 때 여러분 다시 다음번 화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어려워 죽겠는데도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시설도 새로운 거로 바꿔야 되고 불황일수록 투자를 해서 이거를 다음에 화랑을 준비해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노사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야, 뭐 미래 필요 없어. 지금 회사에 돈 있지. 저거 다 빼서 나 퇴직금 줘, 뭐 줘. 이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배당을 요구하는 세력이 강할수록 회사의 미래는 불확실해진다 이런 거예요. 단기 투자자들, 주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파괴적인 결과가 난 거죠. 미국의 GM이라든지 이런 데가 단기 투자자들, 주주들이 R&D 무시하고 주가 부양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주가 부양 막 수익이 확 올라가니까 회사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미래를 포기하고 지금 현금으로 바꿔먹은 거죠. 그 물건의 제품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그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 그런 식의 것들이 되면, 그리고 전문 경영인들도 주가 상승시키고 스톡옵션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럼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대비했을 때 독일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GM하고 비교해봐라 하면서 노동이사제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미명하에 구조조정 남발하고 그렇게 미국식으로 했더니 자동차 산업 몰락하는데 공존을 선택하고 노동이사제를 했었던 독일식 기업들이 더 잘 나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미국식 고용유연화의 길도 하나의 길이고 유럽식 사회조합주의의 길도 또 하나의 길이다. 두 가지 길 다 나름의 해법이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은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사회에서의 해답을 찾아가야겠죠. 저는 이 노동이사제는 유럽식 해법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해당될 수 있느냐라는
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하자고 막 그러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요번에 현대에서 그 팰리세이드 잘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라인을 같은 노조 내에서도 나누기 싫어했죠. 그 정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현재 자동차 회사 내에서 우리 라인은 잘 나가는데 지금 몰려있어. 6개월치가 몰려있어. 그럼 저쪽 라인을 해서 생산 물량을 넘겨주면서 같이 생산하면 저기 트럭 라인은 놀고 있는데 이쪽 팰리세이드 라인이니까 저 트럭 라인을 팰리세이드 라인으로 바꾼다. 그랬더니 팰리세이드 라인에서 싫어. 우리가 지금 야간 근무하고 초과수당 근무하고 얼마나 꿀을 빨고 있는데 이걸 나눠줘 싫어. 같은 회사 내에서. 그러는 데가 노동이사제를 한다고? 그런 노조들이? 첫 번째, 한국의 노조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가 공존을 모색하는 행태인가? 조금 전에 제가 팰리세이드 라인 얘기했는데 노조 지도부가요, 노조원들에게 희생을 설득할 정치력이 있는가? 그때도 나온 얘기예요. 야, 저쪽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도 노조 집행부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죽을래?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진짜 뻔뻔한 요구들에 노조 지도부도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노조 지도부가요, 여러분 불신을 엄청 당합니다. 노조 지도부가 협상하다 보면 불신을 해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노조원들이. 노조 지도부 불신임이 남발되는 한국 노조 문화에서 노조 지도부가 노동이사로서 회사랑 다 정보를 공유한 다음에 자, 이거는 우리가 희생을 감내하고 같이 생존을 위해서 희생을 감내해야겠다, 이렇게 협의하자라고 했을 때 노조원들이 말을 듣는다고? 그럼 노조원들이 와서 너 어용이지? 저 새끼 저 이사를 알고 출세하더니 노동자를 배신했다, 바로 그렇게 나올걸? 지금 대한민국 노조 문화에서, 민노총 이런 문화에서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이거. 간단히 말하면 한국의 노조 문화는 무책임한 생떼 문화예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노조 문화가 무책임한 생떼 문화 아니라고? 특히 대공장 노조들에서? 우리 사회가 독일 수준의 신뢰도를 구축했냐,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약속을 하면 약속 이행을 하긴 하는가? 지도부가 약속을 한다 한들 노조원이 따라줘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직자적인 이익, 지금 당장에 현금 챙겨주는 이익만 추인을 하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가 합의를 하면 노조원들이 그걸 따라주냐고요. 이런 문화에서 노동이사제요? 뭔 말이야. 그것도 하나, 경기 변동에 적응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했죠. 노동이사제가 잘 돌아갔을 때. 호황과 불황이 있는 그런 데서요. 그리고 장기적 비전과 안정적 R&D에도 장점이 있다고. 잘 돌아갔을 때 노동이사제가. 근데 그런 노동이사제를 여러분 공기업에서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요? 공기업이 여러분 불황 타고 호황 타요? 우리나라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으로 이미 욕을 오지게 처먹고 있는 게 대한민국 공기업인데 뭐 거기 구조조정을 한대요 지금? 뭐 국민연금 개혁이라도 하고 뭐 모두 수당이라도 개혁을 하고 대한민국 공기업 개혁하고 정부에서 뭐 그렇게 되면서 구조조정이라도 한다 뭐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잖아요. 지금 공기업에서 노동이사제 하면 수당 받는 자리만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걸요? 아니 이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명분론적으로 접근을 하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노동이사제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수준의 저신뢰 사회, 특히 노사와 사이의 저신뢰 상태인데 노동이사제 한다고 신뢰도가 높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권한만 세지고 생떼를 부릴 수 있는 리버리지만 확보하게 되면 노조가 생떼를 부릴 수 있는 리버리지만 확보하게 되고 이사면 여러분 회사의 기밀문서, 기밀사항에도 접근이 가능한단 말이에요. 경영상의 기밀사항에 노조가 접근을 하게 해줬을 때 대한민국 기업들 파멸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우리나라 지금 현재에서 이런 식으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